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 만들었던 그림을 이용해 주어서 긴 막대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저는 그룹을 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로의 너비를 소폭 줄이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막대기 너비만큼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만큼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있어야겠죠. 좀 더 줄일게요. 그 다음에 길이를 적당하게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막대기는 요 동그라미 그림에 맞아야 할까요? 앞에 있어야 할까요? 뒤에 있어야 할까요? 저는 뒤에 보낸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그림을 뒤로 보내셔야겠죠? 제일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림 마무리해 볼까요? 요 그림 한 개를 또 복사하셔야 되죠? 복사하신 다음에 회전시켜 주시고요. 가로의 길이를 좁혀 주신 다음 위치를 해줍니다. 적당한 위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또 한 개, 이렇게 한 개입니다. 자, 그 선은 어떤 색입니까? 지시된 사항에서 보실래요?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은 C60, M80, Y80, K40 나온 것이 있겠죠? 선을 직접 입력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만큼 바로 입력을 할게요. 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어줍니다. 선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두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으로 보시기에 적당한 여러분들 선 두께감을 주시면 될 거예요. 규정은 없죠. 지금 문제 보니까. 전 적당하게 스트로크를 이용해 주어서 한 2포인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그대로 좀 카피해서 회전시키면 되겠죠? 이용을 할 거고요.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림에다가 이제 좀 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부분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브러쉬 몇 개일까요? 1, 2, 3, 4, 5, 6 6개의 브러쉬에 아주 많은 색상들을 넣어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사항인데요. 먼저 실제 모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있는 것이었구나. 지금 색깔을 좀 보실래요? 여러 개의 색이 나와 있는데 선들이 네모 반드시 나와 있지 않죠. 마치 분필처럼 찍찍찍 거있는 브러쉬를 이용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같은 형태를 고를 수는 없지만 느낌만 비슷한 걸로 가져올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것이에요. 여기다가 브러쉬로 하나를 넣어주는데요. 그냥 거주면 뭘까요? 삐뚤빼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니까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찍어줍니다. 직선 나오죠? 브러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를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브러쉬 기능을 덮어줄 것인데 문제가 어떤 브러쉬를 쓰세요라고 지시가 안 돼 있죠.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요. 자, 오른쪽에 패널 중에서의 브러쉬 패널 가시면은 왼쪽 아래에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벌을 쿵 눌러주어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브러쉬와 가장 근접된 형태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초크 차콜 펜슬이 여기 있네요. 아티스틱 부분 안에 가시면 초크 차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척하고 하잖아요. 척크. 그래서 이 아티스틱 대분류 안쪽에 차콜 펜슬 안에 가시면 분필 형태의 브러쉬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올 거고요. 선택하니까 쭉 많이 뭐가 있지요. 얘네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 아무거나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뿅. 좀 골랐죠 이걸로요.
그쵸? 이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느낌만 비슷하면 되는 것이에요.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 필요 없죠? 여기에 있는 그림을 또 한 개를 복사합니다. 또 한 개 복사를 어떻게 할까? 컨트롤 D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에서의 색상을 지정하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브러쉬는 면일까요? 선일까요? 얘는 선이에요. 선 색깔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입력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얼마냐면 C에 60, 50, 10, 그 다음에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해 보시면 0, 80, 90, 0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넣어볼게요. 세 번째가 60이죠. 10, 30, 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 10, 90, 0이죠. 다섯 번째는 60, 50, 10, 0이고요. 여섯 번째가 30, 10, 80, 0이죠. 이렇게 색상을 좀 넣어 주었습니다. 한데 얘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께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이로 미뤄 보아서 얘네들의 두께감을 결정할 수 있었던 스트로크에 와주어서 웨이트를 좀 증가시키면 사이 공백이 없이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정상적인 위치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하나의 작업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완성됐던 이 브러쉬에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어떠냐,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깔끔하게 잘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치요? 한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편이에요. 그에 비해서는요. 왜? 어떻게?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죠? 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라내야 합니다 말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현재 이 브러쉬에 있는 이 선들은요 선일까요? 면일까요? 지금 얘는요 선이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또 여기 선을 하나 또 한 개를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선이라고 하는 툴, 라인 툴을 이용해 주어서요 선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선 넣어줍니다. 하나, 또 선 넣어줍니다. 하나, 넣었어요. 지금 이렇게 두 개 선을 좀 추가했다고 보여요. 제가요. 추가한 다음에 얘네들만을 선택해 주어서 디바이드로 제가 잘라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더겠죠?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선이 잘릴까요? 아니면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뭘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일부만 잘라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 가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지금 브러쉬라고 되어져 있는 선의 형태를 먼저 뭐로 만들어야 할까요? 면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즉 5개, 6개 있는 이 선들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상단 왼쪽 위에 올라가시면 오브젝트, 안쪽에 누가 보입니까? 면으로 하기 위해 했던 작업에 바로 Expand Appearance를 눌러주어서 선의 형태를 면으로 만드는 것을 먼저 썼어야 돼요. 그렇게 면이 되었다면 이제 바닥에 있는 면들과 왼쪽 오른쪽에 잘라내고 싶었던 선들을 모두 지정하시고 난 다음 오른쪽에 있는 패스파인더에서의 조각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뼈 패스파인더에 이용하시면 항상 그룹 묶여 있다면서요. 마우스 우클릭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G를 이용해 주어서 그룹을 풀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깔끔히 정리됐네요. 그러면 남아있던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를 적당히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에 제가 뭔가 지금 뭐가 있네요. 지금 여기가 여기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내용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그림을 그룹으로 묶어놓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나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나머지 여기 이만큼
위에 있던 내용들을 덮었을 만큼에 대한 네모 박스 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모 박스에 대한 색상이 좀 나온 것이 있었을 겁니다. 색상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래요? 색상해 보시면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색깔은 뭐죠? 그라데이션인가 보네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색은 뭡니까? 그라데이션이 지금 지정되어 있나 봐요. 어디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라데이션인지. 티가 안 나는데? 어디에 뭐가 그라데이션이라는 얘기죠? 그라데이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뭐 아무튼 뭐 있나 봅니다. 그쵸? 자, 그라데이션 이어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저는 여기다가 네모칸 박스 한 개를 넣어줄 거고요. 이 네모칸 박스 너비는 얘와 같은 형태의 내용을 넣어줄 것입니다. 해서 그림을 찍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만들었던 이 박스를 이용을 해서 그림에 색상을 넣어줄 것인데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랍니다. 문제의 내용에 보시면 있는 내용이 M5에 Y15, 그 다음에 M5에서 Y5인데 색상 차이가 거의 없죠. 저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을 써버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을 써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왼쪽에 여기 아래쪽에 그라디언트를 눌러줄게요. 그럼 작업하지 마세요. 찍고 보셔야 합니다. 자, 눌러서 색상에 대한 그라데이션 나왔는데 첫 번째의 색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뭘까요? 색상을 눌러보니까 CMYK에서 M5에 Y가 15, 나머지 0이죠. 두 번째에 있는 색상도 마찬가지로 CMYK를 넣어주는데 5에 다 0입니다. 이런 색상이 좀 나왔고요. 저는 위에서 아래 방향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앵글 각도를 세로로 세워줄 계획이에요. 180도 해주겠습니다. 잘 보이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90도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위가 밝은 색이에요. 아래와 지금은 조금 더 진한 색입니다. 했던 이 상자가 아까 봤던 색동 무늬보다 뒤에 있어야겠죠. 한 단계씩 뒤에 보내겠습니다. 선택 이후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열어준 대가로 한번 됐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 1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찌글 얘 만들었으면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왼쪽에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몇 개인지는 세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몇 개인지 세어보실까요? 셋, 둘, 11개이지 않나요? 맞죠? 11개를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1개를 한 번에 딱 맞춰서 넣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11개의 삼각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네, 10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클릭, 완전히 삼각형 아니어도요, 뭐 티 안 나는 건데 뭐 어때요? 그쵸? 만들어서 먼저 얘의 색깔을 먼저 보시면요, C60, M80, 80, 41, 즉 읽어볼게요. 6884 이렇게 됐었죠. 우리는요,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6884랍니다. 아이쿠야, 그라데이션 들어갔군요. 6884입니다. 한 다음에 얘 하나를 어디다가 저는 살짝 수정시켜서 위치를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니까? 하나를 복사할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개입니다. 컨트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넘어갔죠? 이런 당황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선택을 해 주어서 이 길이에 맞게끔 축소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한 개를 복사를 할 계획인데 대칭을 하셔도 되고요. 이 그림이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그냥 복사한 다음에 돌려줘도 큰 관계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거 이용할 것입니다. 얘를 먼저 그룹 잡아주고 난 다음 하나 복사해 두시고 얘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쵸? 아니면 정상적이었다면 얘가 아니죠. 선택했던 그림을 지정하신 다음 회전 복사 아니요 대칭 복사 툴이라고 하는 리플렉트를 이용하시는 거죠. 얘를 이용을 해 주어서 나 이 그림을
이 축을 중심으로 반사, 대칭할 거야. 이 축 중 한 곳이나 한 군데를 무슨 버튼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 프리뷰 눌러볼게요. 맞습니까? 네, 카피. 그렇게 복사 끝났던 것을 데리고 와서 위치하시면 끝! 이라는 거죠. 자, 지금 나와있는 완성된 내용은 아직 아니겠죠? 뒤에 백그라운드 그림 보시면요, 이게 아직 안 끝났죠. 바로 뭐죠? 요거예요. 동그라미인데 반밖에 안 남았고 반밖에 안 남았고 얘는 4분의 1 남은 상태인 겁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면서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은 요 그림이에요. 네모칸.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나머지 그림인데 잠시 뒤에 우리 여기에 동그라미 한 개의 반원이 들어올 거고요. 동그라미 반원 들어올 거고요. 또 여기 동그라미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그라미들을 넣어주고서 잘라내기 하고 여러 개를 할 텐데 자꾸만 선택이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걸리지 않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이럴 때 뭐 이용하시라고요? 바로 lock이라는 기능을 쓰시라고요. 잠금 기능을 쓰시라고요. 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 잡아서 lock을 걸어버릴 겁니다.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숫자 2번이에요. 선택이 안 돼요 이제요. 그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원을 이용해 주어 그림을 그릴 것인데요. 먼저 한 개를 그려봤어요. 자, 여기는 테두리만 들어갈 겁니다. 슝. 테두리의 두께감이 조금 넓어야겠죠. 이 정도 해볼까요? 자, 저는 12를 넣었고요. 이게 또 한 개 있어야 된답니다. 색깔 먼저 넣어볼까요? 아래 동그라미 색은요, C30, 10, 80이랍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색깔은 3, 1 맞나요? 1인가요? 8, 0이죠. 자, 이 색깔인데 이 색상에 있는 원 또 한 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를 복사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먼저 잡아놓고 난 다음에 조감을 해보시면 알죠? 아, 보다 보니까 좀 가운데에 못 들어왔구나. 맞춰보니까 괜찮죠 이제요? 됐는데 지금 제었던 이 원은 선일까요? 면일까요? 선입니다. 선이면 이만큼의 두께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거든요. 뭐 해야 합니까? 얘를 면으로 잡아줘야겠죠. 오브젝트에 들어가 주어서 어디죠? 익스펜드 뿅. 오케이 뿅. 면 됐어요. 이제 이 4개 동그라미의 면과 이 네모 상자 한 개를 잡은 다음에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파내기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염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조각을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교차하는 선들이 몽땅 다 잘라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패스파인더에서. 누구 이용하시라고요? 디바이더 이용하시면 뿅! 됐으니까 그룹 되어 있겠죠? 그룹 풉시다. 컨트롤 쉬프트 G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이에요.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 싹 지울 수 있죠. 남아만 남아있겠죠. 그럼 얘들을 놔두는 것보다는 여기 바닥 그림과 얘는 하나의 그림으로 뭉치겠습니다. 그룹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지금 남아있네요. 여기요. 지우고 그 다음에 잡아주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두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까지 끝났다면 마지막 간단한 거 한 가지를 병행 수행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글자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 글자 보시면 농자 천하지대본이랍니다. 글자 입력을 먼저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타입 툴, 글자 툴 중에서요, 우리 요것은 가로 쓰기의 일반적인 툴이에요. 한데 얘는 지금 세로 쓰기지 않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버티컬 타입 툴. 잘 보세요. 툴 모양 보시면 세로 방향의 옆에 나왔잖아요. 세로 쓰기 하는 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타입 툴을 눌러 주어서 천하지 대본 이라고 글자를 넣어주고, 요 글자에서의 정말 막막한 게 있습니다. 글자에 폰트가 안 나와 있어요. 한 번에 골라오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이 폰트를 골라올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험장 내에서 저처럼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디요?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캐릭터라고 했던 패널창을 만든 적 있었죠. 이렇게요. 그쵸? 만든 적 있었어요. 우리 이거 있었는데 여기에서 글자체를 가지고 온 방법 좋아요. 한데 안 좋은 게 있어. 일일이 다 눌러봐야 돼. 하나, 그 다음 거 또 하나, 그 다음 거 또 하나,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좀 더 내가 몰랐던 글자 폰트를 쉽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글자를 선택하신 다음 상단에 여러분 제어창에 보시면요, 여기에 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정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콕 눌러서 한글 폰트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기부터네요. 한글 폰트. 그쵸?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리에다가 클릭만 해 놓으시면요, 이 자리에서 깜빡일 거예요. 이렇게. 이때 아래 빨간 키로 하나 누르면서 보시는 거예요. 바뀐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 글자 폰트를 여기에 있는 여러분 캐릭터 패널에서 올라가 보시면 이게 안 돼요. 누른 다음에 되네? 안 됐었는데? 수년 동안 안 되었었는데 왜 되죠 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 참 난감하게 만드네요. 찾아보시면 가장 흡사한 형태의 폰트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아까 문체부 요거네요. 저는 지금 문체부 굴서 흘림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글씨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는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뒤에 뭐가 좀 숨었구나. 자, 그 다음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씨 나왔으니까 왼쪽에 있는 글씨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지금 보시면 글자 한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 한자는 어떻게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거 한 개 복사할게요. 사이즈 조금 줄이고 난 다음에 여기 안에 가서 글자 하나를 잡아서 한자 변환키, 한 글자씩 또 해야 하나? 농 다음에 한자 하셔야겠네요. 이렇게요. 다음에 자 다음에 한자 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 하 지 갈지자가 대 클 때 본 분분 이렇게 해서 색상까지 완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나요? 가장 흡사한 거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좀 그려볼 겁니다. 바로 요 로고 한 가지를 그려볼 거예요. 얘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듯 굉장히 여러분들 그림이 까다로운 그림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의 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틀이 무엇인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팽팽팽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이죠.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기 어려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다 한다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 말은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작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비슷한 형태를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겠죠. 즉 정확한 작도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말 뜻인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히 얘기해 볼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만에 하나 이 동그라미 형태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요 그림이 답이 안 나오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원형은 보이시죠? 어디입니까? 이렇게 원형 보이죠? 이렇게 원형은 보여요. 한데 정원을 먼저 눈에 보셔야 합니다. 자,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 여기에 작은 원 한 개 보이죠? 그쵸? 또 여기에 작은 원 한 개 보이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아래쪽에 요 모양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록 모양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원 보이십니까? 이 원이요? 이 원 보이시죠? 이 원. 이 모양 원 보이시죠? 이런 원들을 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어 붙여서 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먼저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눈에 보고 난 다음에 따라하시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제가 먼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잘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좀 잘 안 되니까 제가 먼저 하나를 카피해둬서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 한 가지를 그릴 거예요. 근데 면을 안 채울 겁니다. 왜냐하면 면을 채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선 라인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외곽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저는요 바깥쪽에 검정색만 넣어주는 형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원이 좀 들어와 있죠? 원, 또 이렇게 또 원, 아까 집었잖아요. 그쵸? 이 원을 어느 정도로 할까요? 자, 이리 보세요. 이게 전체의 가로의 너비라고 했다면 얘만큼이고 얘만큼이에요. 한 얘가 얼마일까요? 전체 이 길이가 100이었다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4대 2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원형 한 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원에 정확히 40%에 있는 그림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눈짐작으로 해보자고요. 왜? 처음부터 눈짐작이었으니까. 자, 하나 만들어서 작게 줄입니다. 한 이 정도의 원이 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도에다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개 여기에 복사를 붙여놨다 칩시다. 그러면 살릴 곡선 좀 보세요. 살릴 곡선은요 이렇게 살려요. 이렇게 살릴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살려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얘는 끊었잖아요. 끊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뭐죠? 원이 하나가 들어올 겁니다. 어떤 원이 올 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원이에요. 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위쪽에 원을 보세요. 이 지금 이 선이란 말이에요. 이 선. 그쵸? 이 선이 지금 만나야 합니까? 더 넓게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해요. 넓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돌아와 오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선이 여기에 큰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 동그라미 또 한 개가 필요합니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자, 저는 그 원리를 이제 써볼 것입니다. 보세요. 형태에서 이 왼쪽에 여러분들 펜 툴 추가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기능을 자주 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뭘까요? 이 선 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선 쓸 거니까 여기에서 저는요 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선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잘라서 없애버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쑥쑥쑥 가서 여기다가 펜 툴 중에 add 앵커 포인트 이름 기억하시죠? 플러스 모양 되어 있는 거 앵커점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찍어서 여기다 지금 앵커점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왔어요. 여기 만남 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얘를 잘라버릴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이 선분에서 지금 보이시죠? 선분에서 앵커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을요? 여기 부분을요. 툭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잘라 없애버려 버리겠습니다. 어디를요? 직접 선택 툴 하얀색 살표 직접 선택을 이용해서 여기 선택합니다. 델리트 됐죠? 다음 여기 남았잖아요.
남았죠 여기요. 얘 선택해서 델리트. 깔끔하죠? 그쵸? 그 다음 여기에 이거 필요 있나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우린 지금 어디입니까? 요렇게 쓸 기회잖아요. 이렇게 해요. 얘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 선이요. 없어요. 없애버립시다.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안 만나고 있잖아요. 요 녀석을 좀 만나게 합시다. 겹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요 그림에서입니다. 요 선이에요. 이 선. 지금 요 선이에요. 이 선에서 여기서부터 아래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또 추가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앵커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디를? 여기에다가 추가. 됐죠? 어디까지 없앨 것입니까? 여기 선까지가 없을 것입니다예요. 그쵸?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냐고 지금요. 다시 한번. 잘 안 보이시나요? 눈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아래 반 원이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다 또 한 개의 선을 추가할 겁니다. 앵커점을요. 쿡 추가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직접 툴을 이용해 주어서 요거 패스 지원한 다음에 삭제, 요거 삭제, 요거 삭제. 필요 있는 선은 놔두고 필요 없는 선들은 없앨 것인데 그냥 지울 수는 없으니까 잘려서 나가는 부분들을 앵커점으로 추가해 가면서 선을 만들자, 이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상한 유형들 막 이게 뭐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현재 우리 만들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손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여기에 뭔가 동그라미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퍼즐 것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 동그라미 뭔가 한 개가 있을 계획이에요. 좀 있다가.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부터 여기까지의 이 선은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해보니까 앵커점이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만큼부터 얘를 지울 거랍니다. 이게 뭐죠? 앵커점을 추가하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앵커점이 있었어요. 얘입니다. 난 근데 여기부터 지우고 싶은 거랍니다. 여기에 앵커점을 추가해서 여기만 지우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보세요. 자, 나는 여기에 이만큼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잘라내는 막아주는 앵커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앵커 추가합니다의 add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여기를 추가할게요. 쿡 추가했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 또 볼게요. 여기 쭉 없어질 계획인데 얼마큼? 여기쯤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앵커점을 추가해 볼게요. add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여기 한 개 꾹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셔서 자, 이 선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앵커점을 지정한 다음에 델리트. 없어졌죠? 얘 더 지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요 앵커점 지정하신 다음에 델리트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제가 왜 면색을 안 넣었는지 아시겠죠? 그쵸? 자, 다시 쭉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이 상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점점 이렇게 바깥에 나가고요. 얘가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좀 더 큰 원 한 가지를 제가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 한 가지 만들 것인데 좀 커요. 자, 지금 제가 만드는 것은요,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끝 부위. 그쵸? 여기 끝이 여기에 있어요. 얘는 여기고요. 이만큼의 지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 주어서 그림을 해볼게요. 자, 이 선분 위쪽 보세요. 위쪽을 이용해 줘 선이 이어갈 건데 끝난 부분도 커야겠군요. 자, 이렇게 보세요. 하시면 전 지금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선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 그러면 여기 안선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정리하셔야죠 이제요. 자, 어떻게 정리합니까? 잘 보세요.
먼저 이 선부터 없애버릴게요. 이 선부터요. 없애려면 이 선이 쭉 와줘서 어디쯤에서 사라지면 될까요? 여기쯤에서 없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떤 선이? 이 안쪽 선이요. 그쵸? 안쪽 선을 선택하고 시작한 다음에 이쯤에서 쿡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잘라 없애버리면 이 끝점을 선택해서 없애버리면은 사라지죠. 그쵸? 그 다음 요 큰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원, 큰 원에 이쪽은 사용하겠지만 어디요? 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은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잘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이 큰 원을 보세요. 큰 원을 쓴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만큼을 밖에 내보내기 위해 쓴 거 아니냐고요. 그쵸? 그럼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끝이잖아요. 여기서 끝났어. 파란색이. 여기서 끝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선은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아까 보니까 여기 선이 여기서 끝났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 큰 선이 이만큼이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큰 선이 이렇게 가요. 그쵸?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쯤에서 잘라버릴 겁니다. 그럼 바깥쪽에 큰 원을 선택해 주시고 앵커 추가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쯤에서 잘라버리면 되겠죠. 쿡. 그쵸? 큰 원이에요. 큰 원. 그 다음에 어디 자를까요? 이쯤에서 끝난댔잖아요. 그쵸? 여기서 자릅시다. 쿡. 누른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자, 여기쯤 앵커, 여기 있네. 앵커가 여기 있죠? 아래 보이시죠? 델리트. 여기 앵커 있죠? 델리트. 막고 있네요. 다시 와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앵커점 보이시잖아요. 이 앵커점 선택하신 다음 앵커점 델리트. 지금 깔끔하게 선이 만들어지죠. 이건 다시 좀 이따 제가 이어붙이게 할 거예요. 일부러 뗀 거예요. 왜 나옵니까? 나오죠?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도 또 뭡니까? 동그라미를 덧대는 겁니다. 어떻게? 원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너무 크네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선 넣었죠?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선들 잘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요. 아, 여기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요. 써서 내가 필요한 선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선이 필요한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 얘는 다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앵커점을 추가해서 얘들을 없애버리자 이 말 뜻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림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선택한 다음에 앵커점 추가합니다 눌러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 있는 부분, 자, 여기죠. 지금요 여기입니다. 쿡 추가했어요. 여기다가 다음 여기죠. 필요 없는 데가 어디일까요? 한 이쯤부터 할까요? 쿡 됐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지울게요. 자, 앵커점 요거 델리트. 없어졌죠? 얘 더 지워줘야겠죠. 델리트. 됐죠? 이쪽은요 더 지워줘야겠죠. 요 앵커 선택 델리트. 됐죠? 이제 뭐 할까요? 요 선에서의 여기부터 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선택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안쪽 동그라미 안쪽 들어와서 안쪽 동그라미에 앵커를 추가할게요. 어디요? 한 이쯤에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 잘려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끝 앵커 잡고 델리트. 이런 식으로요. 하시면 이런 모양이 파란색을 지금 만든 거예요. 파란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의 면색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지금 같은 면일까요? 절대 면이 아니겠죠. 눈으로 봐도 아닌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거 키 눌러볼게요. 선택해보니까 얘만 잡혀 지금요. 그쵸? 이 말은 뭐냐? 얘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 뜻인 겁니다. 그것을 용접으로 본드로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요거 기억하시나요 혹시요? 우리 펜툴을 제 설명했었을 때예요. 펜툴입니다. 하나, 또 두 번째 펜툴입니다. 요거 하나. 이었을 때 이 두 개의 선을요 한 개로 이어주는 게 있답니다. 어떻게 이어줍니까? 펜툴을 쿡 눌러서 첫 번째 거에다가 왼쪽 위치하시면요 펜툴 오른쪽 아래에 대각선 모양 지금 보이시나요? 대각선 모양 이게 이어 붙이는 시작인 거예요. 눌러요. 어디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면요 오른쪽 펜툴 오른쪽 아래에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어 붙이겠습니다. 이렇게요. 또요 완료한 다음 다시 얘랑 이어볼게요. 여기에 오면은 대각선 모양 이어 붙여 완료할 때는 또 다른 모양 나와서 아까는 각각의 두 개 선이었잖아요. 이거였죠. 그쵸? 지금은 하나의 도형이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쉬운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떨어져 있는 것을요 여러분 같이 맞추는 겁니다. 먼저 직접 선택 툴로 두 개가 조금 엇나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얘를 맞춰요. 방향을요. 이렇게 맞죠요? 그 다음에 펜 툴로 얘랑 두 개를 이어줍니다. 펜 툴 요거입니다. 클릭 요거입니다. 클릭 이었어요. 됐죠?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아까 봤던 데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직접 선택 툴 눌렀어요. 그 다음에 요 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살짝 맞춰줄게요. 이렇게 일부러 띄워볼게요. 제가요 띄웠죠 일부러. 자 펜 툴로 얘입니다. 클릭 이어줄 곳 여기입니다. 클릭 연결됐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아마 여기 부위도 연결되겠죠. 자 보세요. 직접 선택 툴입니다. 너 일로 와 맞춰봐. 이게 굉장히 지금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미비한 거예요. 지금 크게 보시면요 너 두 개 이어져야 돼. 너 여기에서 너 여기 이어져. 쿡. 자 또 어디 연결인지 한번 볼게요. 많이 있을 거 여기도 있네요. 크게 요거지요. 자 여기입니다. 그럼 가까이 갖다 좀 붙여줘야겠죠. 가까이 좀 가까이 와봐. 됐죠? 가까이 와봐. 한 다음에 두 개 이어갑니다. 너 여기에서 너 여기야. 티가 얼마 안 나요. 멀리서 보시면요. 또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맞지 않죠? 그쵸? 그러면 너 두 개 그림 맞아야 하지 않겠냐? 여기에서의 요 그림 두 개입니다. 지금 요거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이만큼 있다면 너 두 개 이어져. 펜 툴로 너 여기에서 너 여기야.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시면요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기 그림을 살짝만 어떻게 보세요. 전부 다 지정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면색을 넣어 보세요. 올바르게 나와야 합니다. 이거예요. 쌤 근데 저렇게 삐뚤한 게 바로 보이는데 저거는 감정 안 되는. 삐뚤한 거 어디에 보이? 여기 부분이요? 네. 어디 여기 부분? 네. 자 만약에 눈에 보였다 하시면 그건 수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선분 골라주어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죠. 핸들로요. 원하시는 모양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아마 지금 처음부터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보실 거예요. 자, 이왕 그린 거 뒤에까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자 이제 이게 파란색이었다고 쳐요. 검정이지만 뒤에 빨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1분 드릴게요. 이 빨강색의 그림은 여기다가 어떻게 포함을 시키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고안해 보세요. 1분 줄게요.
이런 생각에 기억을 못 해보시면 매번 따라하게다 보시면 집에 가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복사해서 돌리기. 복사해 돌리기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기에 저걸로 해당하는 원을 만들어서 네. 아닙니다. 생각을 혼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그림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쩌면 방금 사랑님께서 말했던 것도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넣어서 이 그림을 살짝 좀 줄여보고 그림을 뒤로 가져가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잘라내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나름이에요. 만들기식 나름. 쌤 근데 네. 저는 정부 마크가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이런 거요?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림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거 하나 안 그려도 실격되진 않죠? 감점이죠. 하나 안 그러시면요. 얼마 정도 감점에 대한 사항이 기준 사항이 사실은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건 없고요. 하나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완성하신 전체의 완성도가 80% 이상이 되지 않으시면 60% 이상 되지 않으시면은 탈락입니다. 아예 지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강색을 보시면요. 저는 요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식일 뿐인 거예요. 저는 빨강색을 눈으로 보다 보니까 원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쵸?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원 하나 놓고요. 큰 원이지, 큰 원. 너무 크네요. 큰 원 한 개 놓고 다음 또 하나의 작은 원을 겹쳐서 두 개를 파내기 하시던지 나누기 하시던지 하시면요 반달의 손톱 모양이 나올 거예요. 걔를 놓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정원을 이용해 주어서 적절하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 뒤에 숨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두신 상태에서 그림을 표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볼게요. 네, 이 정도 하나 만들고요. 이 그림을 제가 다른 색을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멍청하게 돼 있죠? 이게 늦죠? 자, 얘를 뒤로 보내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을 만들 것인데 이 원은 이제 여기 안쪽만큼 파내기 할 용도의 원인 거예요. 걔를 눈으로 보시면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파내기 할까? 정원으로 파내기 할 건데 한 이 정도 파내기가 되어지면 될 것 같다.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좀 옮겨야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Shift의 정원과 스페이스바의 이동을 이용해 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정도? 뭐 좋아요. 자, 색을 좀 달리합니다. 한 다음에 저는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할 거예요. 두 개를요. 아래 그림에서 아래 그림 이거네요. 윗 그림을 파내기 합니다. 패스파인더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뒤로 숨기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하시면은 유사한 형태의 그림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요 그림은 저랑 같이 좀 쉬었다 같이 또 진행하겠습니다.